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카르트 병변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카르트 병변이라는 것은 관절와순 파열을 의미하죠. 어깨 관절뼈 중에서 견갑골의 관절와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질의 연골이 파열되는 증상이 관절와순 파열인데, 이걸 방카르트 병변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요 부위가 관절와순이라는 부분이고, 요 전하방 부분이 파열되는 것을 방카르트 병변, 상부가 찢어지는 거를 이제 슬랩 병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깨에 과도한 견인력 또는 압박력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어깨의 굴곡이나 외 회전 자세, 이 오버헤드 공 던지기 자세를 외 회전 자세라고 하는데, 요 보시면 야구 선수가 공을 이렇게 뒤로 제쳐서 던지는 그런 것을 이제 외 회전 자세라고 하는데, 이런 자세로 인해서 관절와순 파열이 발생을 잘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이 방카르트 병변이 있다 하더라도 수술을 하면은 성공률이 95% 이상이고 아주 회복은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일상적으로 가벼운 동작이나 힘에 의해서는 이 견관절 탈구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군에서 이런 관절 와순 파열이 생겨가지고 국가 유공자로 등록을 하려면 아래에서 보는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잘 설명하고 입증을 해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입증의 네 가지 핵심을 보면, 첫째는 이제 입대 전에 또는 사고 전에 탈구 증상이 없었다, 이 점을 잘 입증을 해야 됩니다. 방카르트 병변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탈구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이전에 입대 전이나 사고 전에는 탈구 증상이 없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초 탈구 이후부터는 이 재발 가능성이 높아서 군 복무 중에 교육훈련,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탈구된 이후에는 여튼 군에서 자주 재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으로 탈구 증상이 발생했음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거를 입증하냐? 이 10년치 건강보험 내역으로 입증을 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을 해서 발급해 주세요 하면은 해주는데, 신청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자료만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신청을 해가지고 군 입대 전 또는 그 어떤 사고 이전에 내가 탈구 증상이 없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입증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수진 이력에서 견관절 탈구로 응급실이나 외래 내원이 없었다면 최초 탈구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병력 판정 통보서로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군에 가기 전에 신체 검사를 받는데, 거기에 이 정형외과 분야의 정상 이런 판정이 있으면은 군에 들어가기 전에는 몸에 이상이 없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 병력 판정 통보서는 병무청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병무민원 포탈로 들어가서 병력 판정 검사 조회 및 발급을 클릭해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부대 등의 격한 임무부대에 근무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간접적인 입증 방법이 되겠죠. 격한 임무의 부대에서 내가 이때까지 잘 근무를 해왔는데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탈구가 일어났고 관절 와순이 파열됐다, 그러면은 이제 특수부대 그 전에 몸이 이 상태가 안 좋았다 그러면은, 파열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런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겠냐 하는 그런 의미의 간접적인 입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에 들어와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내가
관절 와순이 파열됐다. 외상력이 있어서 파열이 된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에서 주로 나타나는 사례들인데, 각계 전투 및 포복 훈련 중에 탈구가 됐다. 이게 2015년도에 광주 지방법원에서 인정이 된 사례인데, 이 재해부상 군경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 각계 전투하고 포복을 하던 중에 어깨가 외회전 자세 또는 뒤로 제껴지는 자세 때문에 탈구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출근 도중에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이 미끄러지고 땅에 손을 짚는 순간에 강한 외상력이 가해져 가지고 탈구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고등법원에서 2016년도에 이 경우에도 재해부상 군경으로 인정을 해줬고요. 함정의 계류 바지 홀에 오른쪽 다리가 빠지면서 팔을 뻗어서 버티다가 탈구된 사례가 2015년 대구지방법원에서 인정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바지 홀 사이에 빠졌을 때 이 폭이 좀 넓으면 길면 팔로 이렇게 버티는 수밖에 없는데, 그때 탈구가 발생했던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특수부대 해상훈련 중에 우측 어깨가 한번 탈구가 됐는데, 이 군장을 맨 채로 산악 레펠 훈련 중에 또 양쪽 어깨가 탈구가 됐다 하는 사안에 대해서 2017년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재해부상 군경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혹한기 야외 전술훈련 복귀 행군 중에 실족해서 넘어졌는데 그때 바위 위에 어깨를 부딪혔다. 그래서 관절 와순 파열상을 입었다. 이것이 2016년도에 부산고등법원, 창원에 있는 부산고등법원에서 재부상 군경으로 인정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포탄 적재훈련 중에 모의탄이 어깨에 떨어져서 슬랩병변으로 슬랩병변을 입었다. 이 사례는 이제 방카르트 병변은 아니지만 유사한 것으로서 공상 군경 인정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부산지방법원에서 인정된 사례고요. 아마 취사병인 것 같은데, 군 복무 중에 김치 박스를 들다가 왼쪽 어깨에 통증이 왔었고 축구 시합 중에 넘어지면서 왼쪽 어깨가 관절환손이 파열됐다. 뭐 그런 내용인데, 대구지방법원에서 2012년도에 인정이 된 사람입니다. 이거는 공상군경, 재부상군경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는 판결에서는 명확하게 판단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비해당으로 한 것은 위법하다 하는 취지로 판결이 선고가 됐던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예 중대 선발을 위한 유격 훈련 시합 중에 통나무 장애물 사이에 왼쪽 팔과 어깨가 끼인 채 몸이 한 바퀴 돌고 반대 방향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어깨에 인대 및 연골 손상이 됐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카르트 병변은 아니지만 이런 사고의 경위를 명확하게 주장하고 입증을 하면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준다는 의미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관절 와순 파열도 아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애과신경 손상이라는 게 있으면 방카르트 병변의 유력한 입증 자료가 되는데, MRI를 촬영을 못할 때 이 애과신경 손상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애과신경이라는 게 뭐냐면은 팔 부위에 분포하는 이 말초신경인데, 이 겨드랑이 높이의 팔신경 얼기에서 분지되는 5개의 종말 가지 중에 하나가 애과신경이라고 합니다. 요 부위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손상이 일어나면은 이 관절 와순 파열 외에는 상상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즉, 이 신경 위치상으로 볼 때 경관절 상완골 전방 탈구로 인해서 손상이 발생하는 거지, 그 외의 경우에는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절 와순 파열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무 기록에서 애과신경 손상 기재가 있으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MRI 장비가 없는 군병원에서 엑스레이 같은 것으로 애과신경 손상 여부가 의무 기록에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MRI 장비가 없었던 시절 또는 MRI 장비가 없는 군병원에서 치료를 했던 경우에 명확한 입증 방법이 없을 때는 애과신경 손상 여부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징구성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이 필요한데, 보훈처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게 징구성 소견이다, 이래서 이제 비해당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래됐다, 발병 일자를 알 수 없다, 뭐 사고 전부터 있던 상처다, 입대 전부터 있던 상처다, 이런 뜻으로 징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외상이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징구성이라는 소견이 들어가 있으면 비해당 처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 보훈심사위원회에 의학자문관이 있는데 이분들이 주무관들의 요청에 따라서 MRI나 이런 영상 자료를 판독해서 자문을 제공하는데 징구성이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근데 이분들의 그 의견은 의사의 진단서와는 다르게 객관성이나 중립성에 좀 의문이 드는 경우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개 이제 급성 소견이 없다, 이 보니까 영상 자료를 보니까 골부종이나 연부 조직의 부종이나 염증 소견이 없다, 이런 거를 이제 이유로 들어서 징구성이라고 이제 결론을 짓고 군 입대 전 병변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또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급성 소견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이 징구성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가지고 이게 과연 군 입대 전 병변이냐, 군 복무 중에 발생한 병변이냐, 이런 걸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송을 하면은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이제 보면 이게 이제 공상군경으로 인정이 되는 거냐,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이 되는 거냐 하는 논란이 많습니다. 내가 분명히 훈련 중에 다쳤는데 왜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을 합니까? 공상군경으로 인정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죠. 이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훈련이나 사고가 그 관절화순 파열, 반가르트 병변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이 이제 명확하면 공상군경으로 인정을 해주고, 이게 불분명하면은 재해부상군경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데,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공상군경 인정은 이 최초 탈구에 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해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은 일단 재해부상군경으로 될 것 같다 그러면 일단은 그 공상군경에 연연하지 마시고 먼저 재해부상군경 인정 받은 뒤에 나중에 대상구분 변경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재해부상군경이 공상군경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신청을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가정복, 이 탈구가 되면은 이 끼워 맞추는 게 필요한데, 이 자가정복이라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끼워 맞추는 걸 자가정복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맨 처음에 최초 탈구가 있으면 자가정복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입니다. 그래서 내가 끼워 맞췄어요 그러면은 보훈처는 이건 최초 탈구가 아니기 때문에 외상에 의해서 발생한 반카르트 병변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해당 처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가정복, 스스로 끼워 맞췄다는 진술은 공상군경 인정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무 기록을 잘 보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잘 더듬어 보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반카르트 병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유공자 등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핵심적인 사항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의를 주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상담을 받으시려면 미리 문자로 희망하는 일시를 보내주시면 제가 조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카르트 병변 국가유공자 등록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